안녕하세요. 광테크입니다. 이번 영상은 광테크 분석 주식 2편 윈스입니다. 이번 영상도 역시나 간단하게 요약만 알려드리며 이 회사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아시고 싶은 경우엔 1편 영상에서 알려드린 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가 분석해 드리는 회사는 저평가 그리고 해당 분야의 1위만을 분석해 드리고 있습니다. 돈을 버는 간단한 방법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방법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양극화가 심해지기에 1등과 2등과의 격차는 벌어질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으며 1등 분야의 업체에 투자해야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윈스 분석해 보겠습니다. 트렌드 1. 4차 산업혁명 개념도를 보면 5G를 매개로 클라우드와 AI 빅데이터는 자율주행 자동차, 공유경제, 로봇 등 다른 분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어느 한 분야가 독립적인 영역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맺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5G를 매개로 연결되기 때문에 IoT, 자율주행 등 초연결 사회로 진입할수록 데이터 사용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이에 서버 접근하는 네트워크 공격 위협의 횟수가 증가할 것이기에 데이터 보안 산업 또한 많이 커질 것입니다. 트렌드 2입니다. 정보 보안의 특징은 창과 방패처럼 진화하는 보안 위협에 대응하여 지속적인 R&D가 필요한 분야이며 보안 사고 발생 시 개인, 사회, 국가 등 전 영역에 영향을 주는 등 파급력이 매우 크고 최근 전 산업의 IT화로 대부분의 산업에 보안 기술 적용이 요구되고 있으며 평상시에는 중요성을 인식 못하지만 사고 발생 시에는 높은 수준의 품질을 요구하게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렌드 3. 경기 변동에 덜 민감하다입니다. 침입 방지 솔루션 및 디도스 공격 대응 솔루션, 차세대 방화 솔루션 주력 제품과 유지 관리 및 보안 관제 등 서비스의 주요 매출처는 공공기관, 통신사, 금융기관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바, 경기 변동의 민감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다만 고객 특성상 예산의 집행 시기 등이 4분기에 많이 몰려있기에 매출 및 영업이익 등 수익 또한 4분기 비중이 가장 높은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K뱅크 등 디도스 공격을 받았던 소식을 접하셨던 분들은 보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렇기에 네트워크 보안은 앞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영역입니다. 정보보호 산업은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는데 첫째, 성장 발전 가능성이 높은 신성장 산업으로 시스템, 네트워크 보안 중심의 정보 보안과 타 산업군의 보안 기술이 적용되는 활용 분야로 구분됩니다. 둘째, 정보보호 산업은 국가의 안위를 지켜주는 방위 산업으로 협의의 개념으로는 개인의 안전과 재산을 지켜주는 보안 산업이고 광의 개념으로는 각종 테러와 보이지 않는 전쟁으로부터 국가의 안위를 지켜주는 방위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정보보호 산업은 미래지향 산업으로 최근 국내 IT 산업은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스마트 모바일 기기 시장뿐만 아니라 IoT 및 클라우드, 컴퓨팅 등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정보보안 및 무선통신망의 안전성 강화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고 이러한 변화에 맞춰 IT 산업을 기반으로 한 미래 생활에 정보보호 산업 기술이 포함되어 응용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윈스라는 회사가 무엇을 만들고 파는지에 대해 보겠습니다. 윈스는 국내 네트워크 보안 침입 방지 1위, 디도스 분야 1위 사업자로 주력 제품인 침입 방지 IPS는 통신 3사의 독점 공급 중으로 5G 투자 확대에 따른 수혜와 보안 서비스 강화 정책에 따른 수혜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5G 시대가 되면서 통신 3사들의 서버 증설이 폭발적입니다.
서버가 증설되면 네트워크 보안 장비를 같이 달아야 합니다. 네트워크 보안은 시스템 보안과 달리 인터넷 서버 외곽에 물리적으로 설치해야 하므로 앞으로 2, 3년간 통신 3사 서버 증설로 인해 폭증하는 트래픽과 증가하는 서버 수에 비례해 보안 시스템 장비가 추가되는 구조로서 통신 3사의 독점 공급자 지위를 고려할 때 안정적인 실적 성장이 예상됩니다. 이번에는 주요 재무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매출액을 보면 2016년도에 약 740억에서 2019년도에는 약 820억입니다. 4년치 자료를 보면 매출이 약 11% 성장밖에 못했습니다. 이 수치를 보면 에게 이거밖에 안 오른 회사면 나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매출액 증가라는 외형적 증가도 중요하지만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증가하는 내실도 튼튼해야 합니다. 영업이익 항목을 보면 2016년도에는 약 85억에서 2019년도에는 약 154억으로 2배에 약간 못 미치는 성장을 하였습니다. 세전이익 항목 또한 2016년도에는 약 100억대에서 2019년도에는 약 180억대로 약 1.8배 증가하였습니다. 순이익 항목도 2016년도에는 약 90억에서 2019년도에는 약 150억으로 약 1.7배 증가하였습니다. 요약하자면 외형적 증가는 비록 적었으나 내실이 많이 탄탄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자산 총계와 부채 총계, 자본 총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전 영상에서도 알려드렸다시피 여기서 중점적으로 봐야 할 것은 자본 총계가 잘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채 총계가 자본 총계보다 많은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자산 총계를 보면 2016년도에 약 1260억에서 2019년도에는 약 1670억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채 총계의 경우 2016년도에는 약 400억에서 2019년도에는 약 512억으로 조금밖에 안 늘었습니다. 자본 총계는 2016년도에는 약 862억에서 2019년도에는 약 1130억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그래프는 안정성 지표인 유동비율과 부채 비율입니다. 2016년도에는 약 541%에서 2019년도에는 유동비율이 약 166%가 되었습니다. 유동비율의 경우 100%만 넘으면 안정적이라 할 수 있고 유동비율이 너무 높아도 문제가 될 수 있기에 유동비율이 낮아지고 있다고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부채 비율의 경우 2016년도부터 40%대를 유지할 정도로 안정적으로 잘 관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영업이익률과 ROA, 자기자본 현금 흐름률 그래프입니다. 영업이익률의 경우 2016년도에 11.49%에서 2017년도에는 살짝 내렸다가 꾸준히 상승하여 2019년도에는 18.75%로 많이 좋아졌습니다. 자기 자본 현금 흐름률도 2016년도 13.47%에서 2019년도 17.25%로 증가하였습니다. ROA의 경우 2016년 7.7%에서 2019년도에는 9.35%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요 재무 항목과 안정성에 대해 알아봤으니 주식의 가치에 영향을 주는 회사의 성장성 지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순이익 증가율의 경우 2016년과 2017년도는 마이너스였지만 2018년도에는 약 49%, 2019년도에는 약 30%라는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비타의 경우 2017년까지는 작은 증가율 또는 마이너스였지만 2018년부터 최저 약 37%라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증가율 항목도 2017년까지 작은 증가율 또는 마이너스였지만
2018년부터 최저 40% 증가율이라는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출 증가율 항목에서 보면 2016년도에는 13.4%, 2017년과 2018년도에는 작은 역성장을 보여주었지만 2019년도에 16.2%로 좋은 실적을 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린 주요 재무제표와 안정성 지표, 성장성 지표를 보시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분에게는 크게 매력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괜찮네 라는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투자하기 좋은 회사라고 판단하여 분석은 해드리나 투자로 인한 이익과 손실은 각자의 책임임을 말씀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광테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